코가 너무 함몰되고 안쪽으로 먹힌다는 느낌으로 코를 만져봤는데 너무 파고 들어가서 딱딱한 거예요. 아예 안쪽에 있는 연골이 그냥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요 PRP는 이제 보시면 재생세포를 최대한 코에 많이 투여해서 구축된 피부를 늘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축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코 만져보면 많이 딱딱하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처방의 고수 김대규 PD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한번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S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원장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템이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코잖아요, 코. 네. 그리고 PRP 시술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시술인지 먼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PR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말하고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그 부분의 재생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 수술에 있어서도 이런 PRP 시술을 하면 재수술에 있어서 많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상당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또 어려운 시술도 많은데 특히 재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흔히 반농담 삼아서 하는 말 중에서 코 수술은 평생 3번, 4번 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 수술에 있어서 재수술이 상당히 흔해요. 그 원인이 되는 게 모양적으로 이제 미관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다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잘 알려져 있는 구축 반응이라든가 염증 반응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눌리는 걸 말씀. 그렇죠. 우리가 구축이라고 하면 성형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는 단어긴 한데요.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제 구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고형물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코가 짧아지고 들리고 안쪽으로 함몰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것을 흔히 구축 반응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약간 돼지코 약간 맞아. 돼지코인데 약간 좀 딱딱한 돼지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이분이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 정도에 다른 성형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실리콘이 안 맞아서 구축 반응이 오고 이래서 실리콘을 어쩔 수 없이 제거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너무 함몰되고 안쪽으로 먹힌다는 느낌으로 정상적인 코의 형태를 다 잃어버린, 수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코를 만져봤는데 너무 파고 들어가서 딱딱한 거예요. 아예 안쪽에 있는 연골이 그냥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피부를 틈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재수술을 하면 이거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환자분이랑 상담을 상당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사실. 일단 먼저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죠. 머리 꽂고 네, 선이 있어야 선까지 치열한 거 부을 겁니다. 두 개 맞춰서 마주보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꺼내면 여기 혈구 모여있고 여기 혈청이에요. 요 중간에 하얀 거 보이시죠? 요게 PRP예요. 그래서 요것만 뽑아낼 겁니다. 약간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자, 약간 풀어준 상태에서 요것만 쑥 뺄 겁니다. PRP 시술을 위해서 지금 환자분 흡입 마취하고 있고요. 마취된 상태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이제 저희가 PRP 시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PRP는 이제 보시면 혈액에서 혈소판만 저희가 따로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혈장이고요. 이제 여기서 안쪽에 이제 그런 내재되어 있는 재생세포를 최대한 코에 많이 투여해서 구축된 피부를 늘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축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져보면 많이 딱딱하고 안쪽에 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저희가 시술을 하면 이쪽 부분을 방리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제 희석을 마취제랑 같이 하면 또 이제 너무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덜 나와서 정확한 액을 주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이분이 다음 달에 할 건데요. 이거 구축된 피부 주위로 해서 수술 전처치로 이제 저희가 혈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기억 못 하거든요. 어차피 깨면.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안 움직이시고 마취가 될수록 시술할 때 저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는 결국에 우리가 큰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 번 조금 거치셔야 나중에 우리가 큰 수술을 했을 때 충분히 살도 잘 이겨내고 그때도 통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했네요. 야, 상당히 심각.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애프터가 되는지 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술 과정을. 이 재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또 필요 요소가 시간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이제 절대 재수술을 하면 생명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절대 그 시기에는 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비정상적인 조직이 구축이 풀리는 정상화가 되는 시간이 좀 제법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이 되기도 하고 혹자는 이제 몇 개월 안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PRP 시술이에요. 그래서 PRP를 한 두세 번 정도 맞다 보면 코가 약간 이제 피부랑 안쪽에 있는 부분이 좀 분리되는 느낌을 주고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말랑해지는 타이밍을 보면서 수술을 언제 가능할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PRP가 그러면은 어떤 걸로 어떤 작용 때문에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축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에 들어왔던 실리콘을 네, 그렇죠. 항체 같은 우리 몸에서 면역기관들이 요거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라 생각하고 갉아먹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확 줄어들어서 아예 반흔이 오래 생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 조직이 섬유화돼서 딱 굳어져 버리는 상태에서 멈춰버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PRP라고 하는 주사가 그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혈소판에 있는 재생인자들이 많습니다. 그 인자들이 이제 거기에 파고들어서 재생을 도모하는 게 PRP 주사의 효과인데요. 일종의 줄기세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생을 시켜준다는 그렇죠. 거죠. 재생을. 그렇죠. 재생하면서 피부도 팽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과정을 통해서 애프터가 괜히 만들어 놓은 CC 효과처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 시술 기간과 필요한 거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간격으로 4번 맞고 했거든요. 그렇게만 따져도 한 2달 이상 전처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가 PRP를 또 한 2번 정도 더 맞자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또 혹시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수술 후 구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6번을 저희가 수술 전후로 해서 총 6번을 맞았던 환자입니다. 어쨌든 줄기세포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재생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 흔히 PRP를 필러라고 좀 그렇죠. 헷갈려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필러는 뭔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고요. 그거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 외부 물질이거든요. 근데 PRP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채운다기보다는 조직을 재생시키고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 어디서 오냐면 본인의 피를 뽑아요. 저희가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혈소판만 저희가 따로 모은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몸에다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자가 혈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필러는 어쨌든 이물질이 사실 들어가는 맞아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몸에 있는 거를 채취를 해서 그죠? 안정성은 상당히 담보돼 있겠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코에만 쓰는 시술이 아니고요. 테니스 엘보라든가 뭐 네.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근데 이 시술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왜냐면 재수술이라 그런 네. 거죠. PRP 시술 자체가 까다롭진 않아요. PRP 시술 자체는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필요 부분에 주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 상당히 초심자도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전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런 PRP 시술을 하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대부분 저희가 자가늑연고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결국은 PRP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가늑연골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또 재료를 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환자라고 기억을 합니다. 두 가지 과정을 겹치는 거죠. 하나는 이제 PRP 시술을 통해서 네. 그 재생을 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자가늑연골로 이제 네.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PRP만으로는 사실 피부를 재생시키고 살을 늘리는 작업까지는 가능한데
결국 그 늘어놓은 살을 가지고 이제 안쪽에 우리가 건축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거는 이것도 자가 조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자가 조직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다 썼어요. 비중격 연골도 썼고 귀연골도 썼고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분. 그래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실 선택지가 늑연골 말고는 없었어요. 늑연골에 또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늑연골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네네. 사실은 아프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게 수술할 때 네. 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가 늑연골 수술은 사실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기 때문에요. 통증을 못 느끼시고요. 물론 깨고 나면 조금 이제 느낌은 있으시겠지만 사실 PRP 시술 좀 아파요. PRP 시술이 되게 빡빡한 조직이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취 주사를 놓으면 이제 희석되거든요, PRP가. 그쵸. 그래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흡입 마취로 이제 그렇구나. 가스로 살짝 재우고 그 사이에 제가 빠바바박 놓는데 마취하고 하면 되니까. 제가 이 자료 좀 찾아봤는데 네, 없어요. 네네. 그 항상 보면 원장님만 있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네. 자료들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오시죠.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오시죠. 사실 좀 제가 자신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한데 무조건 다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자기 이제 몸에서 더 이상 염증 반응이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본인의 재료들이 또 풍부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방의 고수!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런 분들한테 한번 네. 꼭 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비인후과 전문이에요. 그래서 코 성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재수술 위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 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술을 끝나고 나서 코가 변형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생겼는데도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조금의 그런 당김 현상이라든가 모양이 변형되는 느낌이 있거나 코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막힌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 재수술이 사실 너무 흔해요. 이제 재수술을 조금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마음 상처도 많이 생기고 본인도 이제 결정을 하기가 사실 많이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PRP 시술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